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뜻하지 않게 인생이 역전되기도 했고 매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네요. 궁금하신 것 같아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상인이셨는데 거의 하루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하셨어요. 모두가 시장에서 일하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다르셨어요. 예전부터 갚아야 하는 대출과 저를 키우는 돈을 제외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했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자식으로서는 누구나 그렇듯이요.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건강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낸 저는 대학에 입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저가 공부를 더 잘했다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중간 수준의 성적으로는 장학금을 받기가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보내고 군대에서 복무한 후 20대 중반에 취직했습니다. 2년 동안 학자금과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매진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큰 회사에서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3번 찾아온다는 속담처럼 회사에서 제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빚과 제 학자금까지 모두 해결한 후 2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 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보였다.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반짝이는 미모의 여인이었고 나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운명의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되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용기를 냈다. 그러자 그녀도 주저하지 않고 연락처를 주며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3초면 충분하다고 하니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그날. 나와 그녀는 연애를 시작했고 세상 어떤 연인보다도 더 뜨겁고 새콤달콤한 사랑을 나눴다. 연애 기간이 4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저희 커플은 단 한 번도 다퉜던 적이 없었다. 저나 그녀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어서 30이 넘어가며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당연히 그녀도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내밀었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저와 아내가 천생분이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걸림이 많아서 결혼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안과는 다르게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던데 연간 매출이 100억을 넘기는 IT 역에서 알아주는 회사였습니다. 제 아내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집에서 아주 기하에 자란 딸을 저 같은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 있도록 없다며 장인 장모 그리고 천원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제게 모진 소리를 하시며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지쳐버려서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민소야, 우리 그만하자.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야,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지? 겨우 이 정도로 지쳐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자기가 그랬지.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모진 말을 많이 해도 버틴다고 약속했잖아. 난 자존심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자기 부모님 말씀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다는 말이야. 끼리끼리 자기랑 나는 끼리끼리 아니었어. 겨우 돈이 많고 적은 거로요? 사람을 급으로 판단하고 매기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수용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실망이다. 각설하고 난 죽어도 못 헤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나를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나를 책임져야 해. 아내는 결혼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부모님의 반대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점들을 저에게 무시하고 막말을 많이 듣며 지내게 하는 게 부모님이 아셨다. 장님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를 비방하며 아내와 헤어지라고 길게 소리쳤던 적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동조했지만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우리를 응원하게 되셨어요.
아내와 나는 처가 식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1년 동안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처 부모님도 협조해 주셨어요. 지쳤는지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죽어도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두 손 두 발을 들고 마신 거죠. 그래서 연애 4년 후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1년을 더해 5년 만에 아내와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례를 치르기 위해 고급 식당으로 부모님을 모셔 나갔는데 처님은 반가운 인사 대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모님이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대들 시원집은 어디로 하실 거죠? 저희는 강남에 있는 파탄장이면 무조건 싫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요구를 하셨는데 엄마와 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당장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며 조금 눈을 내려다봐 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바로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집안에 없는 사돈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거야? 벌써 대학가에 갔다 오는 게 안 되잖아. 평생 강남에서 살아온 내 딸이 수준이 떨어지는 동네에 신혼집을 얻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민서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으니 엄마 난 승준 씨랑 함께라면 골방에서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한테 말 조심해. 엄마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그 고마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한다는 말을 못 들었어. 그거 진심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도 아이고. 아주 시댁 식구가 다 됐구만.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나중에 딴 말하지 마라. 엄마와 아빠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까 너 혼자 다 준비해서 씻을까?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처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컸습니다. 귀한 딸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남자한테 모든 것을 걸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훗날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얻었고 혼수는 아내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처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에서 반대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연히 아내와 저는 선생님분이 되었으면 했음에도 눈만 마주치면 미소가 절로 지어졌고 손끝만 스쳐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다니던 중견기업에 계속 다녔고 아내는 처 부모님 밑에서 일하다가 저와 결혼하며 중소기업에 들어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내에게 경제적이지만 아니라 일자리도 끊어버린 거죠. 저와 결혼하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차라리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다면서 성취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네요.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아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많은 감정이 들었는데 그중에 제일은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선택한 일이었으니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고맙지도 못하는 식구들이 있으니 참을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잘 지내던 우리 부부에게 문제는 여전히 처 식구들이 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알아서 살아보려고 하셨지만 억지로 날 찾아와서 저희 신혼집에 혀를 차며 비난하셨습니다. 자네만 없었으면 내 딸이 이런 시궁창 냄새 나는 곳에서 살 일은 없었을 거야? 자네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게 된 걸 머릿속에 새기고 싶은 말이야. 정모님, 저희가 이런 살림이 하나같이 보이실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찔끔찔끔하게 살아있구만.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수백 번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해.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참견하지 마세요. 말라는 건가? 휴,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우르러 터져 죽을 것 같아. 장님이 한두 번 도안인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해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으면 아내가 대신해서 부모님들을 상대했다. 엄마, 결혼 말할 거면 도로 나가. 내 남편을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싶어. 엄마 아빠가 사위한테 마음을 얻기 싫으면 이렇게 억지로 찾아오지 마.
서로 불편하니까 각자 알아서 살잔 말이야. 이 기집애가 단단히 흘렀네. 어쩌다 이런 볼품없는 놈한테 영혼까지 빠져 이 모양으로 된 거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년아, 나가. 엄마 그만 돌아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와 또 내 남편한테 막말하려면 아예 찾아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아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도 아내 당당함에 손발을 들었는지 더는 신혼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물론 제가 살갑게 다가가길 바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도리어 함한 두껍이 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네요. 처 식구들과 5개월 가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처가 상황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100억 맥주를 생산하던 기업이 폭망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사업을 해외로 확장했는데 너무 욕심을 내서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체만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많은 빚까지 남게 되어 한순간에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업적을 이루고 있던 장인 어른이니 금세 일어날 줄 알았어요. 늘 큰 소리를 치시는 분이니 투자자들이 다시 모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주 크게 회사를 망쳐버린 장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투자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 모습이 된 장인 어른은 집까지 경매로 넘겨주게 되었고 장모님과 처남과 함께 올룸에 들어갔습니다. 촌으로 들어갔을 때 한 방에서 살가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모든 일이 진짜인지 의심컨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망했어도 그 많은 재산이 먼지가 되어 날아갔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내 동생은 어쩌면 좋을까 모든 것을 잃었으니 걱정이네. 자기야, 우리가 도와줄까? 조금 들어놓은 말이었다. 전세 아파트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 서전 얼마나 비싼데 그런 말을 해서 당신 이럴 때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주저앉았으니 시댁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 마이는 아니어도 성의를 보여야 정상 아니냐고. 자기야, 왜 이렇게 나를 세웠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래? 내가 부족한 놈인가 알면서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알았어. 그만하자. 마누라가 속이 상해서 하는 말에 귀가 기울어주는 남편이랑은 말하기 싫어. 오늘은 나 혼자 자고 싶으니까 당신이 거실로 가서 자. 아내는 처가가 망한 뒤로 심리 상태가 많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걸핏하면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을 했어요. 자기 정도 되는 여자가 왜 나 같은 부족한 남자랑 결혼을 했는지 몰라 상처를 받을 정도로 얘기했죠. 그래도 전 아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며 멘탈을 다시 잡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처가의 안타까운 소식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서 아내를 피하고 오랜만에 분과 홀로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집밥도 먹고 싶었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도 확인할 겸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매우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처가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으세요? 같이 좀 말해주실래요? 그러자 엄마가 박수를 치며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승준아, 내가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겨준 땅을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아, 그거요. 엄마가 똥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가격도 똥값인데 팔리지 않나 걱정이라고. 기억하는구나. 어쨌든 승준아, 그 똥땅이 대박이 났어. 그 지역이 재개발 결정이 났다면서 엄마 땅의 수천 배로 값이 올랐어. 지금 땅을 살 것이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서로 돈을 더 주겠다면서 말이야.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땅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겠네요. 아들은 제가 효도를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말을 곱게 한다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들아, 그 땅이 평당 200원이 똥땅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씩 간다더라.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3천 평이네요. 얼마나 컸나요?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10억 조금 넘는다는데 엄마는 로또를 두세 번이나 맞으셨다며. 아, 대박이네요. 엄마,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진짜 잘 됐어요. 고맙단다. 승준아, 그런데 땅은 당장 팔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건물을 돌리고 더 크게 키울 거라고 부모님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저에게 물려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손사래를 지며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고 싶지 않으니 실컷 사용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장은 기다리는 게 급선무니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처가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부탁을 덧붙이셨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차가운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고 평대로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을 매우 많이 했어요. 망해버린 남자를 만났어야 한다며 한숨을 연거 쉬었네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사랑만 있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럴 때 돈 많은 남편이 있었더라면 우리 식구들이 원룸에서 지낼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발등을 찍은 거지? 아이고, 자기야 그만해. 속이 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너무합니다.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장인어르신 회사가 내 때문에 망한 건 아니야. 이제 좀 그만해줘. 내가 따끔하게 말하며 아내가 정신을 차리길 바랐지만 아내는 그동안 볼 수 없던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다. 아니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사다리는 난 거고 집안에서 식구를 잘못 대해 운이 다 한 거야. 그런 억지로 하는 건 그만 좀 해줘,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우리 전처럼 서로 아끼며 살자.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제발 부탁해. 그러자 아내는 눈시울을 희며 도망치듯 방으로 달아나 문을 쾅 닫았어. 차가운 사업 실패와 전산 손실로 인해 부부 사이가 심하게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한 시간을 보낸 후 부모님과 처남이 우리 부모님을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아야, 너가 말한 그 땅이 재개발되는 건데 내가 말한 거야? 아니요. 그동안 척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말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척가 식구들이 엄마가 땅 부자가 된 걸 알고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시간을 떼고 갔대요. 나더러 그 땅을 팔아서 투자해달라더라고 해 빌년만 쓰고 돌려주면서 30억을 투자하라고 말이야. 돈이 급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땅값 모두를 내놓으라고 한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더니 다행히 엄마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셨답니다. 장인과 장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무시당하고 막말을 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재산을 빌려줄 생각은 없다고 엄격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엄마에게는 그 마음을 결코 변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 현재 상황이 매우 곤란해졌다. 내 재산이 생기는데 왜 자기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웃긴다. 소시 재산이 생겼는데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던 거야? 내가 그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알리지 않았던 거니 당신에게 진짜 배신감을 느껴 미안해. 그런데 그 돈은 내 재산이다. 아버님과 어머님 소유지일 테니 제가 그것과 상관없어요.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네. 시아버지, 그 땅을 나중에 양도해줄 분이 누구인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건 아세요. 그리고 우리 집 상황을 알면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땅을 팔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피나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세요.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예전에는 쟤를 무시하는 처의 가족과 가까워지지 않고 우리 행복만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망해가는 처의 가족을 살려주려는 사람이 제가 된다고 말해요. 만약 처의 부모님이 쟤를 제대로 대해주시고 아름답게 대해주셨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도 사람다운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마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 그래서 아내에게 저희는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처남이 한 일라도에 취급하지 아니한 적 있어. 만약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따뜻한 말을 해줬더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데 내가 왜 처가를 살려야 하는지. 내가 말 다 했어? 얘야, 나쁜 자식아. 너 하나 믿고 다 버리고 온 나에게 이따위로 말할 수 있는 거냐? 이제 보니 왜 가정 환경이 중요한지 알겠어. 넌 인성 쓰레기의 기주의자라고. 멋대로 짓거리라. 그래봐야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내 부모님한테 전해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너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집안에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더군요. 어쩌다 천생연분이었던 우리 부부가 이 모양이 된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재산에 손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더니 처가 식구들이 평일 저녁에 신혼집으로 들어와 아수라장을 만들며 고래고래 쌍욕을 하였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덤마땅을 팔아서 자기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한굿을 못하는 자네를 우리가 받아준 거 모르나? 내 딸이랑 결혼해서 살게 하는 것에 고마워서라도 성의를 보여 하는 것이 상정 아니냐고 이복의 박사방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얼린 자네 모친에게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일러 장모님이 장인어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회대접은 그냥 동네 개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드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두 분과 처남을 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세요. 저와 부모님한테 계속 는 거 다 협박이에요. 저는 묵혀있던 서운함을 꺼내며 제 의사를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처 부모님은 제 딸기를 날리시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처남은 제 배를 가격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더니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팔찌를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는 게 큰 실수라는 생각이요.